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 분야. 이번엔 세 번째로 학교 사회복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차 현장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학교도 전형적인 2차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의 조직의 존재 이유는 교육인데요. 그 교육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필요하다는 것의 의미인데, 자, 학교 사회복지는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 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좀 더 그냥 내 관점에서 풀어서 설명하자면,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공평한 교육 기회. 그러니까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폭력 가해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하고 성적이 떨어져서 선생님들한테 야단맞고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탈락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학교 사회복지의 주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행복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죠. 우리가 그 아동, 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가 성장 과정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의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성장 과정이 전체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럼 행복하냐면 꼭 그렇지가 않아서, 청소년 자살에 대한 상황들을 살펴보면 중간고사 잘못 봐서 내 인생 망쳤으니까 이젠 살 수가 없다.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 중간고사 한번 망친 거 별거 아니겠지만, 그 아이들의 입장에선, 자살을 선택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인생에 걸린 문제라고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한 지나친 경쟁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학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에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학교 사회복지의 목적. 낙오되지 않도록 하고 모두가 행복하도록, 모든 학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낙오되지 않는다는 말에 예를 들자면 장기 결석 학생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 사회가 몇 년 전에 장기 결석 학생들에 대해서 꽤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아동 학대 결과 가둬놓고 밥도 잘 안 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장기 결석인 상황이었고, 이게 지금 발견되지 않아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장기 결석한 학생들이 발생했을 때 이걸 누가 해결하냐면, 학교의 중심이 된 전문가는 학교 교사인데요. 학교 교사가 수업을 하기도 바쁜데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 가정 방문해서 부모 상담하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학교 사회복지가 발달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이러한 장기 결석 아동을 해결하는 것, 그걸 교사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도록. 자,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동영상을 볼 텐데요. 시간이 사실 또 많이 벌써 가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0.001% 사회복지사. 턱없이 적은 숫자지만 그들은 업무 영역의 다각화와 전문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교 사회복지다. 1차적으로 학교 사회복지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고3인 선영이 역시 한때 집단 따돌림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때는 애들이 조금 얘기를 극단적으로 해서 악마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똑같은 애들이구나. 다들 서로 어울리고 싶고 저처럼 외로움도 느끼고 상처도 받고.
선영이와 같이 집단 따돌림과 가정 문제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사회복지사는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특별한 그 학급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제 뭐 교실 밖에 혹시 뭐그 화장실 핑계로 나와서 다니는 아이가 있나 뭐 그런 거 보기도 하고 또 저렇게 체육 시간에 아프다고 이렇게 또 앉아 있는 학생 같은 경우 아픈데 뭐 이렇게 양식 있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앉아 있으면 좀 마음이 힘든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 가서 어디 아프니 하고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학교사회복지사와 기존 교사들의 차이점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의 문제에 다가간다는 점이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하는 일을 우선 하는데 그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그 낙인감을 갖지 않고 그분들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거부감이 없이 접근해가는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쉽게 아이들하고 친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선영이의 경우에도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노력들이 필요했다. 처음에 선영이를 본 선생님들은 다 유령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남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겉으로. 근데 지금은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당당하게.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문제를 개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가족, 학교, 또래 집단과의 문제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자, 이 문장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어려움을 클라이언트 개인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로서 친구와 가족과 집단과 학교의 문제로 동시에 함께 보고 있는 것. 두 가지 이중적인 초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또 환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개인은 아무 문제가 없고 환경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균형이 잡히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개인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뭔가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개인의 문제로만, 학교 부정한 학생, 학교 학생만 문제, 그렇지 않고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도 친구 관계, 가족, 학교 선생님, 이런 부분까지 다 함께 이중적인 초점,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에게 뭐 너무 익숙한 관점인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의 문제를 개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가족, 학교, 또래 집단과의 문제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선영이 역시 가정방문과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얼마 전 선영이는 특차로 대학 입학까지 결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학교사회복지사는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선영이 대학도 합격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학교 사회복지 영역이 이건 아직 제도화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제도화가 돼서 일정 종합병원 이상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화되어 있지만 학교사회복지는 그렇지 않아서 그 교육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원 사업이라는 이 명칭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는데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는 그 사업에서 여러 영역의 관련 전문가들을 함께 선발합니다. 사회복지사만 선발하진 않고요. 뭐 교육학이라거나 심리학이라거나 또 관련된 분야의 전공자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학교 사회복지라고 명칭을 붙이진 않지만,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의 그 사업의 실무자들의 70~80%가 사회복지사들이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명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사회복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